제가 정말 자녀 교육에 올인을 3, 4년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돌이켜 알게 된 것은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에 정말 올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팁 같은 거를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것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엄마는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엄마라는 존재가 그런 사람이길 다들 원하는 것 같아. 근데 엄마도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사람이잖아. 내 라이프가 있는, 내 꿈이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이 이제 성장해서,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되게 재밌게 사는 그런 엄마가 난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좋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제가 최근에 덱스라는 이분 너무 잘생기시고 엄마 집에, 그러니까 본가에 이제 갔는데 갑자기 왔는데 진수성찬이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내공이 있는 거죠. 이게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그 엄마가 참 보기 좋았어. 이 집 본가는 뭔가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하고 언제든 나를 반겨주고, 또 엄마는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덱스가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래요. 그래서 그걸 엄마가 이제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근데 나는 저 엄마의 모습이 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일이 되게 꼭 일이 아니어도 돼. 나의 취미, 나의 생활, 내 라이프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생각을 했어요. 역시 나는 모성애가 부족한 건가? 그런 생각도 순간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이제 키울 때 항상 그 생각이, 그 어떤 죄책감이 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유식을 막 이렇게 유기농으로 다 사다가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애가 안 먹어. 그럼 화가 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남편이 다 먹어서 우리 남편 살이 쪘어.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하는 거지. 모성애가 만약에 내가 충분했다면 이게 화가 안 났을 텐데. 그리고 이유식을 아이가 정말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계속 연구를 했을 텐데. 한참 유행하던 이유식 책 2권을 사서 정말 그대로 열심히 했어. 거기 있는 몇 가지, 한 10몇 가지를 했거든요. 10몇 가지를 했는데 다 안 먹어. 우리 캐리스가 그랬어요. 다 안 먹어요. 짱죽 한번 얻어 먹었어. 근데 애가 한 그릇을 다 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부터 이제 짱죽을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가 잠을 자면은 이고 가도 몰라. 푹 자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자다가 깨서 이제 울고 하면은 남편이 저를 깨우던지, 아니면은 깨워도 제가 안 일어나면 남편이 그냥 먹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맨날 낮에는 일이라고 밤에는 먹이고, 내가 애들을 다 키웠다. 저 진짜 약간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또 애가 이제 막 울어. 그러면은 얘가 뭘 원하는지를, 제가 제 캐치를 센스가 좀 부족해. 잘 못해. 근데 우리 남편이 그걸 잘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애 키울 때, 애들 어릴 때 정말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졌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우울했죠. 전업주부인데 애를 잘 못 보니까. 엄마가 정말 행복하고, 또 엄마가 정말 진취적이고 꿈이 있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사는 모습 자체가 아이에게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된다.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게 분명히 맞는데 근데도 깊은 속에 늘 뭔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근데 김미경 님이 아이들을 정말 유기농 교육을 시켰으면 좋았겠다. 내가 다음에 다음 생에 살면은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녀 교육에 정말 올인을 하지는 못했었던 그 아쉬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육아를 처음 알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그러니까 캐리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 여행을 단둘이 가서 제가 그 2주 동안 정말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엄마의 사랑과 관심이구나.
그리고 사교육 많은 것들로 어떤 것을 이제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이 부어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걸 얘가 정말 원하는구나. 그때 너무 깊이 깨달아서 정말 일까지 그만두고 그게 이제 자녀 교육에 올인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나는 정말 유기농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다른 이제 MSG 없이 정말 제가 순수하게 책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었죠. 그러니까 정말 자녀 교육에 올인을 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올인을 했었잖아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3년 동안 바짝 그렇게 했고 한 4년 차까지도 거의 제가 잠순에 그 포트폴리오 매일매일 아이들 공부하고 책 읽은 기록을 하는데 4년 개근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4년은 제가 봤을 때 올인을 했어요. 진짜 딴 거는 안중이 없었어. 네, 안중이 없고 오로지 자녀 교육에 포커스를 완전 맞추고 살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저를 보고 정말 뭐 대단하다, 뭐 정말 자녀 교육에 진심이구나. 저도 제가 자녀 교육에 진심이다라고 말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간순간 나는 모성애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자녀 교육에 올인을 3, 4년이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돌이켜 알게 된 것은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이 교육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스스로 자기를 그러니까 즉 본인이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뭐 취미생활을 깊이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본인이 하도록 도와주는 거지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에 정말 올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팁 같은 거를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것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와 나는 다른 인격,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동일시하면 안 돼요. 이게 자녀 교육에 너무 매몰이 되면은 이게 동일시가 되어버리거든요. 또는 약간 자녀가 주인이야. 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김미경님 책에서, 이 책에서 60대 뭐 이렇게 돼서도 자녀가 이제 막 전화 오면은 엄마 바빠 이렇게 할 수 있는 엄마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정말 진짜 그러고 싶다. 이게 뭐냐면은 제 지인 중에 이제 딸이 대학을 가고 그리고 취업까지 했어요.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케어하고 신경 쓰던 자식이 다 떠났어. 그러고 나서 둥지가 비었어. 내가 막 먹이를 주고 싶은데 줄 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그것만큼 어떤 공허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게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은퇴를 준비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은퇴 준비를 해야 돼요. 나의 취미든 그 다음은 제2의 직업을 찾든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은퇴를 해야지 그런 정신적인, 정서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빈둥지 증후군을 막기 위해서 엄마의 삶은 따로 있다는 거다. 그리고 이 아이와 나를 동일시하지 말고 각각의 인격체들로 자신의 꿈을 찾아서 열심히 즐겁게 신나게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서로 응원하고 그런 어떤 동반자? 그러니까 동반자는 남편인데 어쨌든 그런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저는 참 건강하고 그게 정말 더 아름답지 않나? 물론 같이 시간을 맞춰서 함께 식사를 하고 홈메이드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덱스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는데 엄마가 진수성 그냥 쫙 차렸어. 그냥 엄마는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엄마라는 존재가 그런 사람이길 다들 원하는 것 같아. 근데 엄마도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사람이잖아. 어떻게 우리 맨날 해바라기야? 맨날 우리 아들, 딸 이제 떠난 애들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언제든 왔을 때 해줄 수 있으려고 냉장고에 맨날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진짜 이거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예전에 제가 애 둘 키우고 정말 자존감이 바닥에다가 우울하고 이랬을 때 이 책을 읽고 정말 오열을 했었던 책인데 그래 나도 꿈이 있었지 이러면서 진짜 꿈이 있고 내 꿈도 소중하고 내 아이의 꿈도 소중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전 시대에는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막 60살이 되면은 60이면은 환갑 잔치를 했잖아요. 그 말은 60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었거든요. 자식이 이제 장성하면은 이제 나는 지는 한 거야. 이제 곧 좀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자식에게 계속 올인을 하고 해바라기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막 3대, 4대까지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가 막 70, 80, 90 그 나이 때도 뭐 이렇게 건강하고 뭐 이런 건 당연히 바라지만 그것보다 내 라이프가 있는, 내 꿈이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이 이제 성장해서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되게 재밌게 사는 그런 엄마가 난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좋을 것 같거든요. 언제든 연락해도 엄마가 맨날 막 이렇게 걱정하고 막 반가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국의 어떤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안 되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밀키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반찬 가게도 잘 이용하는 거 괜찮은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요리를 하면 되게 잘해요. 맛있게 잘해요. 제가 좀 이렇게 잘하는 요리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제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요리에 진심이 아니어서. 저는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집안일에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마지못해 해야 되니까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빨리 해치우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요리도 저 진짜 빨리 하거든요. 건강에 요리 음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순 없잖아요. 예. 밀키트 계속 사다 먹어보세요. 큰일 나요. 외식 계속 해보세요. 배달 계속 해보세요. 큰일 나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빨리 해치우지 이게 막 그 엄마의 뭐 정석, 엄마의 맛, 엄마 하면 막 눈물 뚜루루 하고 저 그런 엄마가 되는 거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고 쉽지가 않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지 않아요?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참 애매한데 제가 그냥 이 말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약간 이런 저의 생각에 좀 동의를 얻고 싶은 마음? 네, 뭐 욕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거,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고 크게 뭘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고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거 그냥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고 싶은 거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그 안에서 뭔가 내 꿈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잃어버렸던 내 꿈. 저 이게 작가라는 꿈이 잃어버렸던 꿈이거든요.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처럼 어머니들도 정말 저는 꿈을 가지고 되게 행복하게 정말 엄마가 꿈을 찾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행복하고 이게 진짜 아이한테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런 엄마를 보면 애가 알아서 동기부여가 돼서 알아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막 엄마가 뭐랄까 눈에 초점이 없어. 맨날 하던 일 집안일 맨날 하고 그리고 밥 차려주고 애들이 뭐 좋아하고 물론 행복한 순간도 많겠지. 많은데 뭐랄까 이렇게 열정이 있는 어떤 일, 어떤 것, 어떤 꿈 그게 없이 하루하루 어제도 작년도 오늘도 내년도 똑같은 그렇게 살고 있는 엄마가 그래도 너는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주체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니 열심히 해라. 이게 약간 먹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진짜 언제든 내가 전화하고 언제든 집에 왔을 때 엄마 막 진수성찬 차려주는 그런 엄마도 좋겠지만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머니들 어쨌든 우리 각자 자기의 삶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사는 게 참 좋지 않나.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하면은 희생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게 저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에서 저는 정말 나오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뭐가 괜찮다는 거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